예, 다음은 98쪽 말하기 부분을 볼 텐데요. 말하기 부분을 듣기 전에 어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늘다와 줄다가 있는데요. 늘다는 많아지는 것, 줄다는 적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늘어나다, 줄어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늘다와 줄다를요, 뭐뭐을 거예요, 뭐뭐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니을 받침이 이미 있기 때문에 늘 거예요,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늘 거예요, 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늘 거예요, 줄 거예요를요, 늘 거라고 해요 또는 줄 거라고 해요, 늘어날 거라고 해요, 줄어들 거라고 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를 정리하다라는 것은요, 회사를 끝내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없어져요. 임준씨가 CEO였는데요. 임준씨가 CEO였던 이 회사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회사가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할 때 회사를 정리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손해를 보면 이 회사를 끝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농산물이 있고요, 수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수산물이라고 하고요, 농수산물을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을 수입, 이 농수산물을 외국으로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의 반대는 수출이라고 하는데 또 수입의 반대는 지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 수출은 무역, 나라와 나라가 장사를 해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수입 수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입과 수출은 수입, 월급을 받아서 돈이 플러스 되는 거고요. 소비, 돈을 써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수입과 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똑같은 말이지만 한자로는 좀 다르고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반대는 수출이고요, 이 수입의 반대는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문법 느니 차라리가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계속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죠. 회사를 정리하고 취직해서 월급을 받아요. 이 사람은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것 싫어합니다.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싫어요? 뭐가 더 안 좋아요? 이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데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둘 다 안 좋아요. 하지만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낫다, 더 좋다라는 의미로 낫다라고 하는데 나아요, 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계속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회사를 정리하고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계속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회사를 정리하고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월급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을 같이 들어봅시다. 국어 한국의 경제 말하기. 하산 씨, 뭐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소비와 투자도 줄 거라고 하네요. 지금도 사업이 안 되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회사를 정리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산 씨 회사는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지요? 네,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 안 좋은데 환율도 많이 올라서 손해가 너무 많아요. 압둘라 씨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더니 돈을 좀 벌었대요. 하산 씨도 그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좋은 정보네요. 내일 압둘라 씨를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자, 다음은 99쪽 듣기 부분을 볼 텐데요. 듣기 부분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지만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집에 살아요. 집에 살면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해요. 그래서 가게, 식당, 가게나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월세를 건물 임대료, 가게 임대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월세와 임대료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서 사용해요. 월세를 내는데 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국민들의 지갑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갑이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갑이 가볍다. 지갑이 가볍다라는 말은요, 돈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돈이 많다. 반대로 돈이 많다는 지갑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지갑이 무겁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하고요. 지갑이 뚱뚱하다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끔 들으시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국민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서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먼저 부자가 있겠죠. 부자가 있고 그 밑에는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밑에는 서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서민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서민보다 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빈민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자, 중산층, 서민, 빈민인데요. 서민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서민들의 지갑이 가볍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부담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학생이 저한테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나에게 아주 큰 선물, 비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맙지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이 어서오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만약에 어서오세요 하면서 의자도 빼주고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학생이 선생님 괜찮아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부담스럽다,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선물을 주거나 지나친 친절을 베풀거나 하면 좀 마음이 무겁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부담스럽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등록금. 자, 대학교 등록금이요, 얼마예요? 한 학기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대학교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일본 여행을 가려다가 유럽에 가고 싶은데 안 돼요. 그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돈이 부담스러워요. 너무 비싸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부담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로 부담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 너무 추우니까 난방을 해야 됩니다. 자, 여름이 끝났는데요, 여름에는 뭘 했죠? 냉방을 했죠. 그래서 난방은 보통 히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냉방은 에어컨디셔너를 사용하는데 에어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난방과 냉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은 전기로 하기도 하고요, 가스로 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식당에서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요? 무슨 탕, 무슨 탕, 무슨 탕. 탕이 많이 있습니다. 해물탕, 설렁탕, 갈비탕. 탕은요, 계속 가스를 사용해서 끓여야 돼요. 탕을 끓이다. 그러면 여기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가스 요금이 올라갔어요. 가스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가스 요금 인상이라고 얘기하죠. 인상의 반대는 인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스 요금이 인상됐어요. 탕을 끓이는 게 부담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부담이 됩니다. 난방도 해야 돼요.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물가라는 말은요, 물건의 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물가가 올라갑니까? 책상, 의자, 핸드폰, 가전제품, 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특히 어떤 물가가 있냐면 식탁 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쓰는 것,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채소,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아까 공부했지만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요. 농사를 지어서 만드는 물건인데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봄이 되면 따뜻해요. 봄에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지 않아요. 좀 춥다. 이런 것들을 냉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더 입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채소, 곡식, 과일이 봄에 따뜻하지 않고 좀 추우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채소, 곡식, 과일 이런 음식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식탁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겨울에 눈이 옵니다. 눈이 오는데 눈이 아주 많이 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폭설이라고 합니다. 폭설이 내리면 농사를 지을 때 채소, 곡식, 과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러면 또 식탁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냉해와 폭설이 식탁 물가를 올리는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민들의 지갑은 또 가벼워지죠. 돈이 없어져요. 자,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거 큰일 났어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 되겠어요.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면 안정되다 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안정세를 찾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노력해서 물가는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물가는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뜻은 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대로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요. 그대로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른다.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대로라는 뜻이 아니라 오르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갈 줄 모릅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써놨는데요. 빛. 이거는 다 발음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해가요, 이렇게 밝게 비치는 빛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빛은요,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 그게 빚이 되겠죠. 돈을 빌리다 이런 것들을 빚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빚은 대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출을 받다, 빚을 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지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빚은요,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빗다. 이 빗이죠. 그래서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빗으로 머리를 빗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빗은 당연히 이 빗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듣기 부분을 듣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와 가스 요금, 그리고 교통요금, 채소값 등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어야 하는데 부담만 많아지고 지갑은 자꾸 가벼워져서 걱정입니다. 한동수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숙 씨. 최근 손님이 많이 줄어 어려운데 임대료 부담에 전기, 가스 요금까지 모두 올라 걱정이 많습니다.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해야 하고 밑에서 탕도 끓여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매달 빚만 늘고 있는데 이렇게 장사를 하느니 차라리 가게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기와 가스는 작년보다 4% 이상, 지역 난방 요금은 7%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 전 월세 값은 7년째 내려갈 줄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식탁 물가는 더 비상입니다. 올겨울 폭설과 냉해 때문에 배추는 무려 3배, 당근은 2배 이상 값이 오르는 등 채소는 작년보다 30%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다행히 국제 유가는 내려가고 있어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생활 물가에 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KBC 뉴스 한동수입니다. 자, 듣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자, 방금 경제 뉴스를 들었고요. 1번. 요즘 한국의 생활 경제에 대한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기업의 수출이 줄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자, 대기업의 수출이 줄어서 이런 건 아니죠. 뭐 때문이죠?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만 있고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중교통, 전기와 가스요금, 채소 가격까지 모두 올랐다.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맞네요. 설을 앞두고 국제유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생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아닙니다. 자, 생활 물가가 먼저 안정되지는 않았고요.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많은 눈과 추운 날씨. 자, 많은 눈을 폭설이라고 했고요. 추운 날씨, 냉해라고 얘기했습니다. 폭설과 냉해 때문에, 많은 눈과 추운 날씨 때문에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 네, 맞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전기와 수도요금은 오르고 있지만 전 월세 값은 7년째 그대로이다. 사실 그대로이다 라고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는요, 계속 오르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다음은 101쪽 읽기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건 역시 좀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여기 서울이 있고요.
한국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커요, 작아요? 아주 작은 편입니다. 아주 작은데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영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땅을 영토라고 하는데 이 영토가 아주 작습니다. 영토도 작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요. 이 자원이라는 것은 나무, 아니면 철, 아니면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자원도 아주 적은 편입니다. 영토와 자원이 없으면요, 다른 것들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이 있겠죠. 그리고 노동력,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력을 키워야 됩니다. 기술과 노동력으로 한국은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경제 수준을 보면요, 국민 소득이요, 1960년대는 78달러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60년대는 한 사람당 1년에 버는 돈이 78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죠. 그래서 이걸 빨리 성장한 것을 급격한 성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력과 기술로 그렇게 발전시켰고요. 지금은 IT,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정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이 발달했는데요. 이 조선업이라는 것은 배를 만들다, 배를 만드는 산업을 얘기합니다. 조선업. 그리고 반도체 기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SK에서 반도체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이죠.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과정에서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에는요, 올림픽을 했어요. 서울 올림픽이죠. 자, 그리고 2002년에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월드컵,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97년이고요. 이때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외환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가 찾아왔고요. 이것이 경제 위기가 됐습니다. 경제 위기가 돼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IMF,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에서 돈을 빌려서 이 외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MF가 한국의 경제를 관리하게 됐죠. 그 이후로 계속 발전해서 지금처럼 조금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 1기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요, 다 같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다 함께 노력했는데요. 우리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요, 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도, 네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한국 국민의 모든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월 8일에 4단계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준 선생님도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읽기 부분을 같이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강의 기적. 작은 영토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무역 거래량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1988년과 2002년에는 서울 88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90년대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렸고 한국은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MF의 돈을 모두 갚으며 위기를 이겨냈고 위기 이후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위 글에서 한강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한강은 한국을 상징하는 거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급격하게 확 올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급격하다라고 얘기하죠.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나타냅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국은 많은 자원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발전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많은 자원은 아니죠. X가 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를 얘기하는데요. 국제통화기금에서 너무 많은 돈을 빌려 외환 위기가 왔다.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와서 IMF에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해결 방법으로 쓴 거고요. 사실 외환 위기 때문에 IMF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달러, 그리고 금. 둘 다 달러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금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달러 모으기 운동, 금 모으기 운동. 그래서 달러 모으기 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이 문제,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